안녕하세요. 개발한 정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안드로이드 구독자 상담 시간입니다. 먼저 보내주신 소스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레이아웃 관련해서 문의를 주셨는데요. 이런 화면의 UI를 만드시려고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안드로이드에서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으로 요거를 구성할 때 이게 잘 안 된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한번 요거를 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요런 UI가 있다 그러시면은 저라면은 요거를 이제 전체를 리니어 레이아웃으로 만든 다음에요. 그리고 여기도 리니어 이렇게 구성이 가능합니다. 아니면은 여기 전체는 리니어 레이아웃인데 여기는 컨스트레인트 이렇게 구성도 가능하세요. 아니면은 여기 자체가 그냥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인데 여기에서 아이템을 하나하나 이렇게 넣으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라면은 요거 하나하나는 그냥 레이아웃 그룹으로 구성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 방법으로 보여드릴 건데요. 먼저 리니어 레이아웃으로 이렇게 한번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봤을 땐 지금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으로 걸어져 있어요. 요게 이제 이렇게 돼 있어서 그런데 제가 요거를 똑같이 한번 레이아웃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에 코드라고 있거든요. 스플릿이라고 있습니다. 요걸 누르시고 제가 여기는 오른쪽으로 이렇게 쭉 뺄게요. 그런 다음에 요 레이아웃을 여기 위에다가 제가 레이아웃을 한번 넣어 보도록 할게요. 여기 자체는 지금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다가 똑같은 구성으로 레이아웃을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 뷰가 요 뒤에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일단은 리니어 레이아웃으로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꺽쇠에서 리니어 레이아웃 한 다음에 가로는 맥스로 할게요. 매치 페어런트를 해주고 하이트는 이제 안에 있는 내용물에 따라서 크기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랩 컨텐츠로 해주시고 이렇게 한번 닫고 리니어 레이아웃이기 때문에 저희가 오리엔테이션을 꼭 넣어줘야 되죠. 이렇게 해서 버티칼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자체가 지금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이라서 얘 자체에다가 아이디를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아이디를 이렇게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이름을 제가 리니어 컨테이너라고 할게요. 그리고 얘를 이제 이렇게 한 다음에 요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 안에 있는 얘들을 일단은 다 복사를 할게요. 이렇게 3개 하나 둘 셋 요거 3개를 제가 이렇게 복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복사를 해서 여기다 넣을게요. 그리고 여기 잡혀져 있는 이런 그 컨스트레인트 부분 있죠? 여기 다 지울게요. 여기 다 지우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우고 이제 텍스트의 아이디를 제가 다 넣을게요. 이거는 리니어 컨테이너니까 리니어 텍스트 뷰 01 뭐 이런 식으로 줄게요. 그리고 여기는 리니어 버튼 01 이렇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리니어 버튼 02 이렇게 줄게요. 이제 요거를 넣으면 되는데요. 지금 여기 자체가 여기 지금 요렇게 뜨게 된 거예요. 지금 제가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요거를 이제 호리젠탈로 일단 넣을게요. 자, 그리고 요거를 요 아래쪽에다 넣으면 되거든요. 이거를 이제 코드로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렇게 앵커를 걸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얘를 왼쪽으로 이렇게 주고 이거 오른쪽으로 주고 이게 이제 클릭이 잘 안 되거나 그러시면 그냥 코드로 하셔도 되는데요. 결국 이거예요. 지금 이거 자체가 여기 보면은 이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 자체가 아이디가 바텀 에어리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리니어 레이아웃의 바텀을 이 바텀 에어리어의 탑으로 주면 됩니다. 항상 이제 요거 컨스트레인트 거실 때는 나를 기준으로 진행이 되거든요. 여기가 지금 리니어니까 나를 기준으로 나의 바텀을 일단 적으시고요. 바텀을 상대방의 탑에 두겠다. 그래서 바텀 탑을 하시면 이렇게 자동 완성이 돼요. 요거 누르시고 이제 여기에 연결할 부분이 바로 바텀 에어리어인 거죠. 이렇게. 자, 이렇게 됐죠? 그런 다음에 나의 왼쪽 안드로이드에서 이제 컨스트레인트 왼쪽을 스타트라고 해요. 그래서 나의 왼쪽을 스타트를 어디에 왼쪽으로 두겠냐?
스타트를 이제 부모한테 주는 거죠. 그럼 얘의 부모한테 이렇게 컨스트레인트가 걸러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의 오른쪽이 엔드입니다. 나의 오른쪽을 어디에 오른쪽에 엔드 하시면 이제 페어런트 하는 거죠. 그럼 이렇게 똑같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일단은 이 상태에서 이 옵션이라는 부분 한번 이렇게 볼게요. 지금 보면은 원래 구성하시려고 했던 이 디자인이 이렇게 구성이 돼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게 어느 정도 고정값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 고정 수치로 내가 넣고 그 다음에 나머지 애들을 이렇게 넣으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리니어 레이아웃이기 때문에 여기를 텍스트 자체를 고정으로 넣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은 텍스트 뷰에다가 제가 백그라운드를 한번 제가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요거 자체에다가 텍스트에다가 제 백그라운드를 안드로이드 칼라 블랙으로 일단은 대충 넣을게요. 그리고 얘가 이제 고정값이라고 하면은 위스를 랩 컨텐츠로 하는 게 아니라 한 뭐 100dp로 잡는다고 볼게요. 그리고 여기 왼쪽에 보면은 이렇게 패딩 값이 들어가잖아요. 요거도 이제 설정하실 수가 있는데 이거도 이제 이렇게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얘를 기준으로 밀어낼 때는 마진을 쓰시면 됩니다. 마진 왼쪽이니까 스타트 해서 한 50dp 이렇게 하면 이렇게 밀게 되거든요. 근데 미는 게 아니라 이 글자는 가만히 있고 이 백그라운드는 살릴 거다 그러면 이제 마진이 아니라 패딩을 넣으면 됩니다. 그럴 때는 패딩 스타트를 하면 됩니다. 스타트를 한 50dp 이렇게 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선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저는 마진 스타트를 한 30dp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넣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선택하실 수가 있는 거죠. 여기 저는 그냥 패딩 스타트를 넣어서 30dp 정도로 할게요. 자,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여기 요 아이템의 높이가 지금 렉 컨텐트로 되어 있고 가장 높은 애를 기준으로 이렇게 사이즈가 되어 있는 거거든요. 일단 이 리니어 백그라운드를 제가 배경을 좀 바꿔볼게요. 백그라운드를 칼라 일단 블랙에서 이렇게 리소스를 선택하시면 이제 뒷배경을 선택하실 수가 있어요. 이런 색으로 일단 바꿔볼까요? 이렇게 하고 이제 이 아이템 있죠. 요 옵션이라는 애가 높이를 이제 마진 탑 10대 있는데 얘를 뺄게요. 일단 빼고 자, 그러면 이렇게 잘 들어갔죠. 자, 이 상태에서 이 얘네들 두 개를 좀 밀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일단 보면은 이렇게 두 개가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를 그냥 이제 밀어냅니다. 여기서 이 버튼에서 미는 거는 이제 마진으로 하시면 돼요. 마진 한 10dp 정도. 그리고 이 버튼에서도 마진 엔드 오른쪽이죠. 10dp 정도 이렇게 밀어내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은 결국 이제 리니어로 밀었기 때문에 얘가 이제 사이즈가 달라져도 어차피 동일한 구성으로 될 겁니다. 요 위에 부분은 동일한 구성으로 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레이아웃 밸리데이션이라는 게 있는데 이런 걸 보시면은 이렇게 다른 사이즈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이쪽에 오른쪽에 보시면 요거를 선택하시면 되거든요. 이걸 한번 선택하시면은 이렇게 다른 레이아웃으로 갔을 때 얘가 어떻게 보일지를 볼 수가 있어요. 한눈에 이렇게 진행된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계속 이런 식으로 디자인을 하시면 되는데 지금 보면은 왼쪽에 이렇게 한번 접을게요. 이게 코드가 XML 코드가 굉장히 많아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조금 수월하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거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만약에 이렇게 XML 작업이 많이 되시면은 중첩이 되고 힘드시니까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레이아웃 쪽에서 마우스 우클릭 하신 다음에 뉴를 해서 레이아웃 리소스 파일을 선택하십니다. 그런 다음에 제가 여기 이름을 이렇게 바꿀게요. 제가 리니어 이제 대문자는 안 됩니다. 여기 리니어 섹션이라고 제가 할게요. 그러면은 새로운 이제 스플릿으로 일단 선택해서 보시면
이런 새로운 그 XML 파일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 이 리니어 레이아웃을 자를 겁니다. 잘라서 제 리니어 섹션에다가 넣을 거예요. 이렇게 넣고, 그리고 여기는 컨스트레인트 부분은 제가 일단 다 지울 겁니다. 이렇게 지우고 이렇게 할 거예요. 여기를 이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을 리니어로 제가 바꿀게요. 리니어 레이아웃으로 바꿉니다. 이렇게. 자, 됐죠? 그러면은 우리는 요런 리니어 레이아웃이 별개로 이렇게 생기게 된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우리는 결국에 이제 이 전체가 리니어 레이아웃이고 여기 안에 있는 아이템 리니어 레이아웃을 이렇게 넣을 거거든요. 이렇게. 그리고 아이디만 제가 바꿔줄 겁니다. 아이디를 첫 번째는 리니어 컨테이너 01로 해주시고, 그리고 뒤에도 리니어 01 이렇게 다 바꿔볼게요. 이렇게. 그리고 밑에는 리니어 컨테이너 02로 바꾸겠습니다. 02 이런 식으로 넣을게요. 자, 이렇게 두 개를 넣으시고, 그리고 여기 생단에 이제 리니어 레이아웃이기 때문에 오리엔테이션을 제가 버티칼로 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세 개가 들어오게 된 거죠. 이렇게. 첫 번째는 이렇게 됐고, 두 번째는 이렇게 됐고, 세 번째는 리니어 컨테이너 03으로 하겠습니다. 리니어 03. 이렇게 해서 리니어 구성이 가능하세요. 즉 뭐냐면 이렇게 만든 애를 우리는 쓰는 거예요. 그러면은 액티비티 메인으로 다시 가신 다음에 여기 위에다가 우리가 쓰려고 했었잖아요. 여기 위에다가 이렇게 넣는 거죠. 꺽쇠 하시고 이제 include라는 애가 있어요. include를 하시면 이제 우리가 레이아웃을 선택하실 수가 있거든요. 이 레이아웃이 우리가 방금 만들었던 리니어 섹션을 이렇게 넣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동일하게 이렇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렇게 넣을게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위에가 이렇게 생긴 거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얘를 이제 HTML 저희 그 뭐 웹사이트 만들듯이 임포트 같은 거를 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만든 애를 불러온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요 include라는 애는 결국에 이런 레이아웃 타입이기 때문에 아이디를 이렇게 연결하실 수가 있어요. 아이디는 그러면 뭐 리니어 섹션이라고 이렇게 할게요. 이름을. 그리고 똑같이 컨스트레인트를 걸면 되죠. 얘의 바텀을 탑으로 거는데 그 탑이 이제 바텀 에어리어다 이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스타트를 부모 페어런트로 잡아주시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얘 자체를 지금 include로 했기 때문에 얘 크기를 또 설정하실 수가 있거든요. 이제 레이아웃 위스를 이제 매치 페어런트로 해주시고, 그리고 레이아웃 하이트를 이제 렉 컨텐트로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까와 동일한 형태로 이렇게 구성이 가능하세요. 그쵸?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렇게만 넣으면 될 것 같아요. 엔드로만 또 이렇게 넣어서 이제 페어런트로 잡아주는 거죠. 그러면 아까 동일한 형태가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해야 될 거는 이제 원래 하시려고 했던 것처럼 이제 여기 레이아웃 섹션으로 와서 한번 구성을 해볼게요. 그러면 첫 번째는 옵션이었고, 그쵸? 첫 번째 리니어. 그런 다음에 두 번째 리니어에서는 옵션 2로 할게요. 그쵸? 옵션 2로 하고, 뭐 샬픈 이렇게 바꿀까요? 샬픈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디노이즈 뭐 이렇게 바꿔볼게요. 세 번째는 디노이즈다. 자, 그리고 여기 있던 그
스위치를 넣어 보도록 할까요? 그러면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 다시 가셔서 여기 있던 거를 한번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크바로 지금 하셨네요. 그러면 시크바를 그대로 복사해서 리니어 섹션에다가 한번 넣어 볼게요. 그러면 여기 두 번째 이제 두 번째 버튼 대신에 시크바를 넣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아이디를 여기 그대로 복사해서 넣고 시크바로 하면 되겠네요. 시크바. 그리고 이거는 이제 리니어 레이아웃이니까 컨스트레인트 부분 다 지워줄게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첫 번째 있는 버튼은 제가 지우겠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됐네요. 자, 그렇게 하고 이제 여기 있는 애를 결국에 요거 하나 자체가 리니어 레이아웃이잖아요. 리니어 레이아웃에서는 저희 가중치란 게 있어요. 그래서 가중치의 합을 1로 제가 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한 곳에 제가 가중치를 몰빵을 할 겁니다. 그게 시크바인 거예요. 그래서 레이아웃 웨이트를 1로 주시면은 이렇게 쫙 다 밀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을 제가 마진을 또 10 정도로 밀게요. 여기서 마진 엔드를 10dp로 해주시고, 그리고 얘가 지금 보면은 중앙에 붕 떠 있잖아요. 그쵸? 이거를 제가 정 가운데로 두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 리니어 레이아웃에 이제 그래비티라는 게 있어요. 레이아웃 그래비티. 요 그래비티를 센터 버티컬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정중앙으로 오게 된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 0으로 돼 있는 거 이름을 0으로 바꿀게요.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0으로 바꿔주시고 위스를 고정으로 주면 될 것 같아요. 한 50dp 정도. 그리고 지금 이제 보셔서 아시다시피 이제 요런 이제 왼쪽에 패딩을 주는 값이나 이렇게 왼쪽에 패딩이나 오른쪽에 패딩이나 뭐 동일하다 그러면 이제 이 리니어에서 설정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얘를 지금 감싸고 있는 얘 전체를 감싸고 있는 애가 결국에는 이렇게 여기에서 이제 패딩을 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 하는 거죠. 이 전체 이 리니어 레이아웃에서 패딩 스타트를 한 30dp로 주고, 그리고 그러면은 여기 텍스트 쪽에서 제가 패딩을 넣었던 거를 빼면 되겠죠. 이렇게도 구성이 가능하세요. 그러면 아까 우리가 패딩 스타트를 줬던 거를 이렇게 빼는 거죠. 이렇게 빼셔도 되고요. 옵션 쪽에 여기에 넣었던 것도 텍스트를 이렇게 빼셔도 되는 거죠. 패딩을. 여기도 이렇게 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맨 오른쪽에 여기 컨테이너 자체에서 이제 패딩 엔드를 10dp로 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세팅이 가능하실 것 같아요. 그럼 요거를 그대로 복사만 하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 두 번째 내용을 그대로 우리는 복사해서 넣으면 됩니다. 붙여넣은 다음에 아이디만 바꿀게요. 요걸 이제 복사 붙여넣기 해서 여기 내용만 바꾸면 됩니다. 이렇게 리니어 3을 하고 이름만 이제 dNoise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구성이 가능하십니다. 자, 이제 한번 요 리니어 레이아웃을 구성된 거를 한번 레이아웃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일단 이쪽에서 봤을 때는 레이아웃 밸리데이션 눌렀을 때 이렇게 잘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쵸?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넓은 화면으로 잘 나오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구성이 되는 거죠. 왜냐면은 우리가 이제 레이아웃 그 가중치를 줬기 때문에 여기에 무게가 다 실려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게 된 거거든요.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메인 액티비티로 가면은 요게 그대로 구현이 돼 있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그쵸? 이런 식으로
저는 이제 이 노란색이 싫어요. 그러면은 뭐 이거는 색깔을 바꾸면 되겠죠. 이 부분은. 그럼 리니어 섹션에서 요 노란색 각각에 있는 노란색 부분을 다 빼고 여기에다가 넣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맨 상단에다가, 그리고 어차피 지금 우리가 보는 거는 이렇게 생겼지만 실제로 여기 메인 액티비티 쪽에서는 이렇게 이런 모양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분적으로 조각을 만들어서 사용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세팅이 가능하시고요. 리니어로 했을 때는 이렇게 구성이 가능하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요거를 컨스트레인트로 만약에 하고 싶다 그러면 그것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레이아웃 섹션을 하나 만들게요. 레이아웃에서 우클릭하셔서 뉴 레이아웃 리소스 파일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컨스트레인트 섹션이라고 할게요. 자, 그런 다음에 스플릿으로 만드시고, 이제 저도 여기에서 이제 요거를 부모 그 컨테이너를 제가 리니어를 일단 할 거예요. 리니어를 잡고 오리엔테이션을 버티컬로 할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 각각의 아이템들을 저는 컨스트레인트로 잡을 거예요.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을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위스는 매치 페어런트로 해주고요. 그리고 하이트는 렉컨텐트로 해서 그 안에 있는 내용에 따라서 크기가 달라지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이제 내용을 넣으면 되는데, 이제 리니어 섹션에 있던 애들 그대로 제가 복사할게요. 복사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럼 일단은 컨스트레인트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얘가 다 이렇게 뭉쳐져 버려요. 뭉쳐져 버려서 얘를 이제 나열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첫 번째로 얘가 들어가야 될 게 요거에 대한 이름을 첫 번째 컨스트레인트 아이디를 제가 걸게요. 컨스트레인트 컨테이너 01이라고 일단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아이디는 constraint 01 텍스트뷰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얘를 먼저 넣어야 될 건, 나머지 애들은 일단은 제가 비지빌리티를 건으로 해서 안 보이게끔 할게요. 그런 다음에 작업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일단 숨김 처리를 다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이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에 백그라운드 컬러를 한번 제가 또 넣어 볼게요. 블랙으로 일단 하시고 여기에서 커스텀으로 넣으면 됩니다. 색깔. 자, 요거라고 가정했을 때 이제 이 텍스트 뷰에 탑이랑 바텀을 넣을게요. 나의 탑을 이제 페어런트로 넣어주고, 바텀을 이제 페어런트로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스타트를 페어런트로 잡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버튼이죠. 버튼은 아이디를 또 이제 컨스트레인트 01 해서 나의 왼쪽을, 비지빌리티를 일단은 없애고요. 나의 왼쪽을 어디에 끝으로 잡다 이거예요. 오른쪽으로 잡는다. 그게 뭐 어디죠? 그게 나의 왼쪽을 여기 위에 있는 요거 있죠. 요거로 이렇게 잡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나의 왼쪽을 아이디를 컨스트레인트 지금 위에 잡은 애 있죠. 컨스트레인트 01 텍스트 뷰 01로 잡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이렇게 왼쪽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오른쪽 버튼도 컨스트레인트 얘도 건을 없애주시고, 스타트 엔드를 얘의 엔드로 잡는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컨스트레인트가 일단은 걸리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을 이제 구성하실 때는 거의 이제 이렇게 됐을 때는 위에랑 아래를 걸어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왼쪽은 여기도 위에랑 아래에 이렇게 걸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얘를 탑을 페어런트로 잡아주고, 바텀을 페어런트로 잡아줄게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거는 게 조금 힘들다 그러시면 여기에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선택하시는 것도 가능하세요. 지금 요거를 여시는 거는 이제 attribute라고 있거든요. 보시면 코드 여기에서
어트리뷰트를 여시는 이 항목이 있어요. 요거 이거를 누르시면 됩니다. 이걸 누르시면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하나하나를 누르거나 이렇게 빼면은 자동으로 요걸 해줘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는 게 더 편하실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부모에 다 붙게 된 거죠. 디자인 보시면은 이렇게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간단합니다.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그 리니어 자체에서 이제 패딩 스타트를 한 30dp 정도 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오른쪽도 한 10dp 주면 될 것 같아요. 패딩 엔드를 10dp.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제 지금 보시면 앵커 자체가 왼쪽이랑 탑이랑 아래를 걸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밀어내면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 버튼에서 이제 마진 스타트를 거는 거죠. 마진 스타트를 10dp로 걸면 됩니다. 그럼 얘가 미는 거예요. 왜냐면 얘는 여기서 앵커를 건 건 아니고 얘가 앵커를 걸었기 때문이에요. 얘를 기준으로 밀어내는 거거든요. 그럼 얘도 얘를 기준으로 밀면 됩니다. 세컨드 버튼도 얘를 기준으로 이렇게 미시는 거죠. 마진 스타트를 10dp 정도 줍니다. 자, 이렇게 하고 한번 레이아웃 밸리데이션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보여지는 게 되는 거예요. 자, 보시면 이렇게 그렇죠.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겠다. 이거를 이제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요런 식으로 이제 계속 진행을 하면 돼요. 이제 그러면 여기를 또 이렇게 줄인 다음에 이걸 그대로 복사하면 되죠. 이제 이런 식으로 단조로운 그 레이아웃이 반복되는 거는 이렇게 리니어로 처리하시면 돼요. 리니어로 처리하시면 이제 복사 붙여넣기만 하시면 이렇게 알아서 자동으로 되기 때문에 이게 편합니다. 이제 아이디만 제가 바꿀게요. 이렇게 두 번째는 2로 바꾸고 하고 일단 세 번째 일단 지우고 두 번째 만든 다음에 또 할게요. 2로 바꾸고 아이디 2로 바꾸고 자, 그리고 이제 아이템들을 먼저 지울 건데요. 왜냐면은 그리고 여기도 두 번째도 얘는 일단 지우고 비지빌리티를 건으로 일단 한번 해주시고 작업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여기도 이제 이 상태에서 보시면 요 그 중간에 들어갔던 애가 있죠. 얘를 넣도록 할게요. 얘가 시크바였잖아요. 그래서 시크바를 그냥 여기다 만들어 넣을게요. 시크바 레컨텐트를 합니다. 자, 그리고 시크바 자체도 아이디를 넣어줘야겠죠. 아이디 컨스트레인트 0이 시크바 0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얘의 스타트 엔드에서 지금 위에 있는 애로 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 텍스트 뷰의 오른쪽 끝에 엔드에 나 자신의 스타트를 붙이는 겁니다. 스타트가 왼쪽이라고 했죠. 이렇게 잘 작동이 됐죠. 그리고 얘도 이제 백그라운드 컬러를 제가 블랙으로 일단 둘게요. 그리고 이렇게 하시고 요거 같은 경우에 좀 다르게 가져갈 수 있어요. 그리고 얘를 일단은 마진 스타트로 한 10dp 정도 밀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탑을 이제 페어런트로 주고 바텀을 이제 페어런트로 줍니다. 그리고 이 버튼 있죠. 이 버튼을 비지빌리티 곤을 없애주시고 이제 스타트를 엔드를 지금 시크바의 엔드로 오른쪽으로 두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해주시고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텍스트도 0으로 바꿀게요. 0으로 바꿔주시고 위스도 한 50dp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빨간 줄이 쓰는 거는 왜 그러냐면 이제 그 가로 쪽은 이제 앵커를 걸었는데 그 버티칼이죠. Y축을 왜 안 걸었냐 이 뜻이에요. 그런 뜻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탑을 걸어줄게요. 탑은 페어런트, 바텀은 페어런트로 갑니다. 자, 됐죠? 이렇게 걸어주시고, 자, 이 상태가 됐는데, 이거를 어떻게 하시냐면, 얘를 일단은, 왼쪽에 요거를 일단 뺄게요. 빼고, 얘를 엔드만 일단 넣도록 하겠습니다. 앱솔루트는 제가 지우고요. 엔드를 페어런트로 일단 잡을게요. 자, 잡고, 얘를, 시크바의 엔드를, 버튼의 스타트로 하면 될 것 같아요. 엔드, 스타트, id, 얘로 이렇게 가져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됐죠. 그 상태에서 이제 어트리뷰트 창을 보시면은 이렇게 화살표로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뭐 랩트 컨텐트다, 이런 식으로 매치 컨스트레인트다, 이렇게 세팅이 가능하거든요. 얘로 이제 바꾸는 거예요. 매치 컨스트레인트 이렇게 설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여기를 이제 눌러가지고 지금 이렇게 0으로 DP를 하시면 되면은 이렇게 랩 컨텐트로 되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기존에는 이제 랩 컨텐트로 하게 되면은 얘가 가지고 있는 크기로 세팅이 되는 건데, 이제 컨스트레인트가 이렇게 양쪽에 잡아져 있는 상태에서 0dp를 주시게 되면은 아예 꽉 채우게 되는 거예요. 얘는 높이가 없지만 컨스트레인트 위주로 먼저 가게 돼 버리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을 일단은 마진 엔드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마진 엔드 CPDP로 줄게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원하시는 거로 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글자만 좀 바꿀게요. 샬픈으로 하고 이렇게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요거도 일단 복사해서 이렇게 넣으면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아이디만 바꾸면 돼요. 디노이즈 해주시고 하면 됩니다. 여기도 3으로 하고, 자, 됐죠? 자, 이해되셨죠? 그래서 컨스트레인트가 양쪽을 걸었을 때 만약에 이 자체의 크기가 렉 컨텐트면은 이렇게 되고, 아니면은 내가 뭐 200을 준다, 뭐 200이나 뭐 150, 뭐 이런 식으로 하드 코딩을 하실 수도 있고요. 근데 여기서 0dp를 내가 만약에 주게 되면 이제 컨스트레인트에서 가지고 있는 크기만큼 쫙 가져가 버리게 되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마진을 활용해서 이렇게 구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레이아웃 밸리데이션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반응형으로 이렇게 구성이 가능하신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요거를 이제 우리가 include로 만들었잖아요. 얘를 넣어 보도록 할게요. 얘를 메인 액티비티에서 요거와 똑같이 만들면 돼요. 그러면 여기 쪽에다가 꺽쇠에서 include 해주시고, 이제 레이아웃은 컨스트레인트 섹션으로 넣어주면 됩니다. 그럼 위에 이렇게 열리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요것도 이제 아이디를 넣어주면 되겠죠. 아이디를 컨스트레인트 섹션이라고 넣어주시고, 자, 그리고 레이아웃 위스를 매치 페어런트로 해주고, 그러면 매치 페어런트는 이제 부모와 똑같아진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그리고 하이트는 렉 컨텐트로 하게 되면 얘가 가지고 있는 크기만큼 자식에 있는 크기만큼 채우겠다, 이 뜻입니다. 지금 이렇게 됐죠. 이제 컨스트레인트만 걸어주시면 돼요. 요거도 이제 그냥 코드로 한다고 하면은, XML 코드로 하면 나의 바텀을 누군가의 탑으로 하겠다. 그 탑이 지금 리니어 섹션이잖아요. 그래서 리니어 섹션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죠. 리니어 섹션. 자, 그럼 이렇게 되는 거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스타트는 페어런트다. 사실 근데 이렇게 하는 게 지금 여기에서 그냥 이러고 버튼 누르는 거랑 똑같아요. 버튼 누르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이 컨스트레인트 섹션 요 색깔만 제가 좀 바꿀게요. 요거를 각 아이템 부분은 제가 색깔을 이렇게 없애고, 백그라운드를 이렇게 없애고
제가 여기서 백그라운드 컬러를 넣어서 대충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커스텀에서 뭐 이런 색을 넣을게요. 이렇게 여기서는 지금 큰 화면이지만 어차피 액티비티 메인으로 가면 이렇게 구성이 되는 거 볼 수가 있어요. 색깔 좀 바꿀까요? 이거 말고 이런 색으로 그린으로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한번 돌려볼까요? 사실 이제 XML 작업하실 때 조금 빠르게 하는 방법은 이런 툴들을 활용하는 게 조금 더 빠르게 되는 방법일 거예요. 그리고 눈으로 보기가 편하니까요. 이제 요거를 제가 오른쪽으로 이렇게 돌리면 이런 식으로 레이아웃 구성이 되는 거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리니어로 만약에 구성하시면 가중치를 둬서 특정 부분에 고정 수치로 주는 게 아니라 해당 부분을 채우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으로 내가 구성을 한다. 그러면 특정 부분을 이제 앵커를 줘서 거기에 대한 그 위스 해당 부분은 위스죠. 가로 부분을 0dp로 해서 크기를 아예 안 주게 되면 얘가 알아서 그 부분을 채우게 되는 식으로 구성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요 레이아웃 관련은 제가 한 엄청 예전에 안드로이드 강좌 올린 게 있어요. 그걸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아래에 링크는 걸어두도록 할게요. 오늘도 여기까지 들으신다고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에 정대리는 조금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